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3% 다시 급락을 하면서 229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상으로 보면 오늘 또다시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작년 6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갑자기 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할 때는 그냥 이 추세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추세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이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거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입니다. 단순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바닥이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점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세계 지금 경기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경기 사이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저도 좀 시황을 좀 변경된 시황을 말씀드렸죠. 저도 시장이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고 올라갈 것으로서 생각했는데 제가 이때쯤에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시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죠. 인플레이션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축하고 있죠. 긴축이 뭐예요? 금리 인상.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FRB에서. 금리 인상을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예요?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신냉전. 미국과 유럽이 한편,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편으로 지금 신냉전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자, 수출은 엄청 늘어가지고 하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 나오는 시장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또는 종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고성장을 해줘야지 반등을 하는 거지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절대 반등다운 반등은 안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피도 보시면 6월 23일까지 바닥을 찍고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양봉이 3개가 나왔죠. 근데 어때요? 3개 나온 이후에 또다시 밀리면서 또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는 이런 반등들에 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반등 나왔다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분기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도 지금 상황이 6월 23일날 저점 찍고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게 어때요? 이게 지금 반등 나온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락하냐면, 이렇게 하락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하락 이후에 반등.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있죠. 아, 올라갈 거야. 하지만 또 밀려요. 계속 밀리지 않습니다. 또 반등. 또 이때 사람들이 또 기대 심리가 있어요. 상승할 거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닥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또 계속 이렇죠. 시장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지금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예요. 계속.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가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죠.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39%입니다. 자, 이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0% 폭락 중입니다. 화요일날 어제 또 신저가를 갱신했죠. 신저가를 왜 이렇게 갱신하고 있을까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덜 빠지고 있지만 올라가는 게 없죠.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큰 대만 어때요? 대만 오늘 폭락 나왔어요. 규모상. 어때요? 대만 가고 있죠.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어제 저점을 깨버렸어요. 3월달에 저점 깼어요. 프랑스도 보시면 종가상으로 보면은 3월달에 저점을 또 깨버렸습니다. 중국은 좀 선방을 했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중국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 올라가기 힘들고, 유로스탁 유럽 상황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세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을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또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시장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 환율을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요, 1,300원을 넘어서고 지금 모습이 어땠냐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이후로 지금 13년 만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환율 추세 모습을 보시면요, 환율이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다 팔 수밖에 할 수 없어요. 환율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자, 최근에 7월 3일날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의회 조사국에서 지금 40년 만에 미국 경제가 더블 딥이 우려가 된다. 40년입니다. 40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만에 지금 미국 경제가 더블 딥이 우려가 된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근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금리는 올리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직원들을 엄청나게 해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안 좋은 지금 상황들이 미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도 못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더블 DV라는 거는, 자, 회복하는 와중에 경기가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회복하는 와중에 경기가 다시 후퇴하고 있죠. 네? 자, 이게 현실화되면은 1980년대 2차 석유 파동 이후에 40년 만이랍니다.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 40년 만에 더블 딥이래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신속하게 없애려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져요. 실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채용도 감소하고 지금 기존 직원들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늘어나죠. 근데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보통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물가가 상승 속에 경기가 후퇴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나쁜 상황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악재, 지금 금리를 또 올리지 않으면 또 악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아래를 밑돌 가능성이. 그리고 내년에 2%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증시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겠죠.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되게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희망 고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손실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인버스. 인버스는 뭐예요? 네.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상승하는, 반대로 상승하는 게 바로 인버스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현금. 이 시장 상황에 대응이 안 된다. 힘들다. 현금 확보하고 그냥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물론 하락장에도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극소수의 종목들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져요. 빠집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인버스에 관심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현금 확보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코덱스 인버스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코덱스 인버스의 지금 차트가 어때요? 작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인버스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도 보면 또 신고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종목으로 보면 지금 신고가 중이죠. 인버스가. 그리고 코덱스 선물 200 인버스 2X. 자, 이건 뭐예요? 코퍼스죠, 코퍼스. 자, 인버스가 1% 상승할 때 코퍼스는 2% 상승. 더 많이 상승을 하죠. 자, 코퍼스도 한번 볼까요? 추세가? 어때요? 자, 작년 7월달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신고가 되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코스닥이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큰 흐름으로 봐볼게요. 인버스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거의 코로나 때. 이때 10,000원을 찍었던 게 쭉 빠집니다. 쭉. 이때 지수가 상승했죠. 빠지다가 거의 4,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이때 어때요? 마이너스 60%죠? 이때는 인버스가 다 죽어났습니다. 주가가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는 추세가 보면 이 코스닥의 인버스가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는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인버스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인버스는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런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주식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카카오 뷰라는 곳에서요. 주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PH 플러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 채널을 추가하시고 제가 올리는 주식 관련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